네, 국민의힘 울산시장 김두겸 후보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여론조사 잘 나와서 기분 좋으시죠? 예, 요즘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 치열한 선거전에 들어섰는데 시민들과 이게 악수를 해보면은 진심인지 입에 바른 칭찬인지 감이 오죠. 어떻던가요? 저는 선거를 좀 치러봐서 아는데 네. 악수를 한다든지 눈길을 이렇게 마주치면은 좀 넉임이 있습니다. 예. 요즘은 악수를 해보면은 예. 손에 힘을 좀 많이 주시대요. 예. 그래서 좀 기분이 좀 좋습니다. 예. 자, 왜 울산시장이 되려고 하는지 출마의 비염부터 들어볼까요? 우리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 김두겸입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부족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시장 후보까지 왔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알다시피 저는 지방의회를 했고요. 또 의장을 거쳐서 남구청장을 역임했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지방행정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잘했던 구청장 시절인데요. 잘했던 사람으로서 한번 울산도 한번 잘해보고 싶다. 지금 울산이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는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일을 잘 해본 사람이 울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서겠습니다. 울산을 다시 한번 잘 사는 도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남구청장 오래 하셨는데요. 하시고서 지금 얼마 동안 쉬셨죠? 해수로 한 8년. 8년 정도. 쉬었습니다. 그냥 쉰 게 아니라 재충전을 하신 거겠죠. 말이야 재충전이지만 속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픈 시기였습니다. 뭐 공부도 많이 하시고 했던데요, 그동안. 네. 예. 자, 지금부터는 이제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질문을 이어보겠습니다. 울산 그린벨트 해제율이 37.5%, 7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 후보께서는 그린벨트 해제율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공약은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그 후보들이 다 공약을 했을 것 같은데 또 쉽지 않단 말이죠. 어떤 식으로 이거 가능할까요? 울산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예. 그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인구 유출이라든지 또 뭐 자금이 빠져나가는 자금 여기에 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있겠지만은 그중에서 가장 큰 역할이 바로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일자리와 연동되지 않은 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일자리 창출인데 일자리는 그냥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문재인 정권의 하에서 일자리는 그냥 공공기관 일자리, 그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어쩌면 보면은 아르바이트형 일자리지 진정한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거고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우리 행정이나 정부기관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인위적 일자리는 일자리에 볼 수 없는 것인데 울산이 제일 큰 이제 이 낭패가 바로 일자리 부족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많이 떠나가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있죠. 뭐냐? 바로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이 울산에 있는 그린벨트가 한 전체 면적 한 25% 정도 차지하는데요. 특이한 것이 울산에는 도심 속에 이 그린벨트가 가로질렸습니다. 그래서 도시 간 서로 연결하는 그런 도시 균형 발전에도 저해가 되고 있고 또 토지의 그 효율성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만 잘만 활용한다면은 울산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바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생각입니다. 확실히 보존할 부분은 보존을 하고 그 위에 부분은 확실히 풀어서 여기에 산업단지를 엮는다. 그냥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것은 상값의 땅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토양을 제가 제공하겠다. 그러면 기업이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거기가 인구가 평창되면은 그 인구를 담아낼 수 있는 신도시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벨트가 울산의 어려움을 푸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그래서 그린벨트부터 해제해서 울산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공약 1호가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제 후보 시절에 그린벨트 해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울산 오시기 전에 예. 울산 현안 문제를 여쭈었거든요. 예. 그때 제가 제시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린벨트가 울산에 둘이만 만났어요? 둘이만 만났어요? 통화도 했고 예, 뭐 예. 말씀하기 뭐 하지만은 예. 뭐 예. 하면서 여러 말씀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뭐가 문제냐? 여러 문제 있지만 그 중에 그린벨트만 잘만 활용해도 예. 울산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후보님, 울산이 큰 문제 중에 그린벨트 해제해도 다시 울산은 되살아날 것이다. 예. 그런데 다행스럽게 대통령께서 울산 공약에 그걸 이어줬습니다. 이제 몇 퍼센트를 풀어주느냐 이게 이제 문제지만 이제 될 것으로 보고 그러면 후보께서는 시장이 되시면 거기에다가 뭘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그 그린벨트에. 그린벨트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도심 속에 가로질러 있는데 예. 벨트잖아요. 띄잖아요. 예. 반경이 한 5km 해가 울산시 전체를 관통을 하는데 예. 과거에 이 광역시가 되기 전이니까 각 그 구군별로 그린벨트가 형성됐는데 이제는 전체 광역시가 되니까 예. 원래의 기능은 예.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막는 게 그린벨트의 역할인데 예. 광역시가 이제 한 그룹이 됐으니까 예. 원래는 그린벨트가 저 외곽을 나가야죠. 도심 속에 있어서는 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 예. 근본적으로 재조절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예. 그러나 기존 돼 있는 이 그린벨트는 저희들이 이제 활용 가능한 부분은 여기에 이제 여러 형태로 열 겁니다. 바로 산업단지, 예. 산업단지와 따라서 배후도시, 신도시,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 예. 뭐 활용 가능한 모든 분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예. 사용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네. 자, 수도권 쏠림 현상의 대안으로 지난 정부 때 나온 것이 부울경 메가시티입니다. 울산이 그 둘러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걱정들은 조언은 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걸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은 없었는데 후보께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더라고요. 이거 추진하면 안 됩니까? 사실은 저는 한 번도 부정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부정적인 건 아니었어요? 메가시티 그 자체가 부울경 메가시티가 수도권 쏠림 형상을 예. 그나마 경쟁을 갖추자고 만들어내는 부분인데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 근본적으로는 제가 부정하지는 않았고 다만 이걸 시행하려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우리 울산시가 갖춰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우리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예. 여러 형태로 공청회라든지 여러 형태의 시민의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 없이 시민은 모르고 이 동떨어지게 그냥 추진하는 것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제가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다는 걸 제가 지적을 했는 것이고 가만히 보면 메가시티가 보면은 부산 경남 같은 경우는 가덕도라는 신공이 하나에 선물이 떨어졌어요. 네. 울산은 지금 울산이 이득이 없습니다. 울산에는 광역철도망이라는 말씀은 뭐 송시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광역철도망은 이미 박명호 시장님 계실 때부터 추진했던 겁니다. 예. 도시간에 서로 교통체조, 광역철도망을 연결하는 겁니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게 마련이고 그런 측면이지 메가시티를 통해서 우리가 울산에 떨어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특히 지금 이 메가시티가 되면은 우리가 부산보다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쇼핑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뭐 여러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경쟁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금여기의 유출, 빨대 효과가 너무 심하게 일어날 거니까 우리가 좀 경쟁을 갖추자.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조금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고 울산 시민들에게도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좀 공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천천히 하고 싶다 하는 그런 개념이고 저는 다른 각도에 울산이 이익을 뭘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것은 이거는 메가시티로 진행을 하되 우리는 신라권을 가지고 역사성, 이 여러 지역적 여상성도 있으니까 경주, 포항, 울산 신라권으로 한다면은 경제의 중심 울산이 우선 당장 위에 설 것이다. 그러고 이거는 신라권대로 좀 급히 서두르고 가고 메가시티는 면에서 천천히 준비하는 상태로 가서 경쟁력이 갖췄을 때 하자. 울산이 이익을 극대화하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울산을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특히 일산의 해수욕장 일원에 세계적인 리조트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해요. 울산은 천혜의 자연 요건을 예. 갖고 있어요. 이 두 개 축이 있는데 하나는 산악, 하나는 이제 해안인데 뭐 지금 기 말씀 주신 해안 쪽으로만 국한시킨다면은 우리 일산 해수욕장을 해가 저 주전 정자까지 정말 멋진 이 벨트가 되어 있습니다. 해안 벨트가 있는데 이것만 잘만 개발하면은 울산은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꼭 꿀떡만 있어야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부가 가치가 있는 산업이다. 그래서 관광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고요. 울산이 이런 자연적 요건 때문에 찾아오는 관광도 있고 자연 발생적으로 산업 시찰 관광이 있습니다. 저희들 통계를 보니까 연간 이 적지 않는 인원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이분들이 SK나 또 중공업 자동차 약 연간 한 5만 명 정도로 온답니다. 그분들 오셔가 진작 선물만 받아가고 잠은 해운대가 잔다 하거든요. 또 경주가 잔다 하더라고요. 울산이 남는 게 없어. 선물만 주고 버스 매어만 딱 남는데 그래서 이 아름다운 해변가를 이용하는 이 최고급 리조트만 만든다면은 체류형 관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일산 유원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숙박시설을 갖춘다면은 울산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이고 체류형이 된다면은 지역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동구 일원에 해양 관광 벨트를 만들 생각이고 특히 이제 중업이 어렵잖아요. 동구 중업만 바라보면은 뭐 한 기업이 망하면은 그 지역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축을 만들자. 이 기업과 산업을 접목시키면은 그래도 지역의 경제는 선순환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일산이 해수 중심으로 멋진 관광 벨트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생각 좋은데 세계적인 리조트 만들자면 이거 민자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설 자체는 민자가 아니고는 관에서 하는 거는 이 서비스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100% 민자 유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 행정 뒷받침을 하고 또 시장으로서 그 지역 용도를 재조절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렇게 해준다면은 기업이라는 게 가장 큰 윤리가 이윤 추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윤이 발생한다면은 정말 괜찮은 기업들이 거기에 와서 리조트를 지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혜택 아닌 혜택을 제공할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체 회장들 만나러 또 서울에 많이 가셔야 되겠네요. 발로 뛰겠습니다. 뭐 일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인간적인 친화력이라든지 화통한 성격의 술실력까지 뭐 송철호 후보와 닮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점도 많을 텐데 상대적으로 강한 경쟁력이 무엇인지 강점 한번 얘기해 보시죠. 송철호 후보님보다 제가 제일 큰 강점은 젊은이지 않겠습니까? 젊다. 젊다는 것은 아무래도 뭐 좀 역동적이고 또 강인한 정신도 겸비했을 것이다. 그리고 행정 경험도 제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지방의회부터 거쳐왔던 지방행정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철호 후보님하고 차이점을 굳이 준다면은 저는 훨씬 더 행정 전문가다. 그걸 하고 그다음에 나이가 좀 젊다. 그러나 뭐 송철호 후보님이 그 인품에 대해서는 제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분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것만큼 제가 인정을 합니다. 듣기 좋습니다. 추진력 뭐 알아주잖아요. 제가 뭐 일은 좀 합니다. 너무 넘쳐서 탈릴 때가 있는데. 많이 좀 붙잡아 주십시오. 농담을 했고요. 위기의 울산을 내가 나서서 구하겠다 하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울산이 위기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울산을 구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거 궁금하거든요. 지금 어떤 점에서 위기인가요, 울산이? 울산은 이제 총체적 위기죠. 총체적. 물론 이제 울산만의 문제도 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전체 또 세계적인 여러 가지 경제 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요인이 발생했겠지만은 울산만 이렇게 나와 본다면 울산은 과거에 가장 부자 도시였잖아요. 또 가장 역동적이고 젊은 도시였는데 울산이 지금
힘들어합니다. 예. 여러 요인으로. 그중에 이제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예. 일자리와 연동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우리 특히 젊은 사람들 다 가버립니다. 예. 그리고 또 베이비붐들이 이제 퇴직하면서 퇴직하고 나면 고액 퇴직금을 받잖아요. 예. 그분들 퇴직금 가지고 고향 다 가버립니다. 이래저래 지금 울산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이 고향 차다 이 고액을 가지고 퇴직금 가버리는 거. 예. 그다음에 일자리 없어 젊은 사람 떠나버리는 거. 예, 예. 이 두 마리를 다 잡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최우선이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각종 도시가 갖춰야 되는 인프라들을 좀 갖춰서 네. 이분들을 다시 정지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예.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여러 형태를 지금 만드는 것이 울산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그 법은 그 방법 제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요? 예. 그런 거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이제 그린벨트로 말씀했잖아요. 예. 그린벨트 안에는 산업도 있지만은 네. 각종 레저라든지 각종 시설을 엮겠다 했잖아요. 골프장을 만든다. 예, 예, 예. 그러면 골프장만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 주변에 예. 거기는 이미 기본적인 수도, 전기, 도로 다 뚫힙니다. 그 인근에 다 주거지 단독 주택을 풀어준다면은 상당히 효율성이 있고 고급 예. 주택가도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곳에는 울산이 한 25년 이상 이 근무했던 근로자 예. 분들이 고액 퇴직금 있는 분들을 거부해 줘서 예. 텃밭도 마련해 주고 그렇게 주택을 형성해 준다면 안 떠납니다, 울산에. 예, 예. 그게 울산이 갖고 있는 의료역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만 주변에 잘만 갖춰준다면은 그분들을 머물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예. 일자리만 있으면은 젊은 사람들을 떠나길커녕 외부에서 오히려 인구 유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역할들을 제가 예. 해야 울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말씀과 이어지는 질문이 되겠는데 6년 넘게 이어지는 탈 울산 행렬 예. 빠져나간 울산 시민 대다수가 울산보다 상대적으로 싼 곳으로 이사를 갔다는 건데 후보자가 공약한 남북권 신도시 건설 예, 이게 어떤 계획인지 이것도 좀 아울러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인구 유출에는 뭐 여러 요인이 있겠죠. 예. 첫째가 저는 이제 일자리 찾아가는 것이고 예. 두 번째가 아까 말하는 여러 형태에 있는 분들이 일자리는 여기 있더라도 베드타운식으로 네, 잠만 자고 가는 그런 도시. 그런 형태 있고 집값이 좀 비싸니까 울산이 예. 외지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특히 양산, 부산, 기장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인구가 빠져나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신도시라는 게 남북권의 신도시를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남북권에는 이미 석유학 단지, 예. 온산 단지가 입점해 있고 앞으로 여기는 전담 산업을 재조성 또 할 겁니다. 예. 하다 보면은 수요가 생기면은 자연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곳에 우리 근로자를 위한 거 또 주민들을 위한 신도시를 한 10만 호 정도만 이 신도시를 개발한다면은 또 이곳에 개발된 이곳에는 그야말로 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뭐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여러 형태로 우리 체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주변 생활 공간까지 만들어 준다면은 예. 인구가 자연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 역설적으로 인구 역의 유출도 막을 수 있다. 예. 그래서 남북권의 신도시가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시행되면은 예. 꼭 필요한 곳에 예. 부분적으로 신도시 조성하는데 예. 우선순위를 두고자 합니다. 예,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자, 그린벨트 해제, 남북권의 신도시, 혹시 그 부동산에 집중하는 분들이 이쪽에 이제 눈독 들릴까봐 좀 걱정되는데 그런 일 없겠지요? 괜찮습니다. 예. 어차피 개발을 하면은 부동산이 그게 정당한 방법이면은 그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그것도 지역의 경제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역시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자, 이상한 눈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이상한 눈으로 보고 거기에 매몰되면은 맞아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맞아요. 치고 나가야 됩니다. 20, 30대 세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이제 대전도 그렇다는데 울산도 재미없는 도시, 노잼이라고 하더라고요. 젊은이 노잼 도시, 재미없는 도시라고 했는데 젊은이들이 떠나는 게 뭐 꼭 재미없어 떠나는 건 아닐 거지만은 후보께서 말이죠. 뭐라고 하셨죠? 잼 넣어서 꿀잼. 꿀잼. 꿀잼이랬죠.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인데 꿀잼 도시 만들겠다고 하셨죠? 예. 예.
어떻게 꿀잼 도시를 만드시려고요? 제가 이 파악하기로는 예. 대전이 제일 재미없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울산이라 하더라고요. 예, 예. 꼴등은 면했는데 이 울산을 우리 젊은 분들이 이 노잼 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가만히 보면은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이 담아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역시 자금역의 유출이지 않습니까? 예. 또 보이지 않는 인재역의 유출이고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예. 그리고 외부 있는 사람 역으로 울산에 와서 놀러 오는 도시? 고주머니 돈을 좀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시장이 되면 한번 해보겠다. 예. 이제 그 해주는 한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예. 어차피 농수산물이 지금 이전 계획이 돼 있고 이전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농수산물 저 이전하는 저게 예. 천년 복합 쇼핑몰을 한번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도심 속에 지금 이미 이 시외버스라든지 고속버스가 있습니다. 예. 언젠가는 외곽을 나가야 됩니다. 가야죠. 나간다면은 그곳하고 연계해서 천년 천국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이야. 그러면은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예. 쇼핑도 함께 예. 어울릴 수 있도록 자연적으로 공간만 마련하면은 젊은 분들 오셔서 예. 거기서 다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을 위한 예. 그런 복합 쇼핑센터를 한번 센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또 덧붙여서 예. 태화강에서 이 태화강 중부에서 남구에서 중부를 연결하는 예.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처럼 예. 초대규모 한번 이 오페라 하우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각종 공연이 각종 단체에서 즐길 거리가 됩니다. 예. 이게 우리 젊은이들을 담아낼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아마 방법이지 않겠느냐. 제가 아마 울산에 랜드마크를 만들 생각이고 제가 시장되면 가장 1호 아마 업적으로 어쩌면 남을 정도로 제가 한번 멋지게 강변을 가로지는 오페라 하우스를 한번 문화의 거리를 문화에 창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가만히 있어. 이거 제가 관심이 있어서 후보께서 이제 구청장 하실 때 구립 오케스트라 만드는 건 제가 보고 말이죠. 분위기에 맞지 않게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시구나 하는 생각은 했지만 지금 그런 건 굉장히 획기적인 거란 말씀입니다. 조금만 더 얘기해 주세요. 관심이 가서요. 이 오페라 하우스의 규모에 대해서는 예. 뭐 걱정 안 해도 안 되겠어요. 뭐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예, 예. 다만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게 현재 대하강변을 이용하는 예. 인허가관계는 지금 현행법에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염두도 못 내고 있는데 예. 그런 요즘은 하늘 택시 나는 시대입니다. 예. 또 이 고속철도 위로도 집을 아파트로 짓는 시대입니다. 고속도로 위에도 아파트를 짓는 시대입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대하강변 위로 얼마든지 지상물, 고정지상물을 못할 법이 어떻겠느냐. 그냥 관계 법령만 따지면 힘들어 하겠지만은 김두겸이는 해낼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인허가를 받아와서 이 토지 보상비가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건축비만 들어가니까. 그야말로 태화강 르네상스를 제가 한번 만들 생각입니다. 이게 굉장히 관심이 가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노들섬에다가 그 오페라 하우스 만들려다가 실패했죠. 이제 이루지 못했잖아요. 네. 울산 태화강변에 그런 게 생기면 엄청난 랜드마크가 되겠는데요. 울산의 랜드마크를 제가 만들 생각이고 거기 아마 다양한 문화를 그곳에서 향유한다면은 울산이 산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아마 탈바꿈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경쟁이 있는 울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네요. 제가 이거 반드시 김두겸이는 해냅니다. 네네네. 시민 참여형 공약 접수를 받았는데 꽤 좋은 흥미로운 제안들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중에 한두 가지 좀 말씀해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뭐 여러 행들 소액행이죠.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불편한 사항들을 이렇게 많이 직시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담아냈지만은 우선 큰 것만 소개한다면은 울산 태화역 뒤편에 보면은 과거에 매립장이 쓰레기 있습니다. 매립장.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제가 처음에는 뭐
축구장이나 뭐 다른 거 한번 만들까 생각했다가 예. 지금 가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파크 골프입니다. 그래서 파크 골프 예, 네. 예. 그래서 그곳에 접근도 그렇게 뭐 힘들지도 않습니다. 예. 용이하도록 해줘서 예. 그렇게 많이 늘어나 있는 파크 골프 예. 인구를 좀 거기서 담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장애인 분들도 예, 예. 지금 이렇게 별도로 즐길 장소가 없어요. 파크 골프를. 그래서 예. 가장 세계적인 이 파크 골프장을 그곳에 한번 예. 만들어 볼 생각이고 중간중간에 식재를 해서 예, 예. 그늘 속에서 산에 와서 예. 정규 CC처럼 볼 치는 기분을 만들어 잘 조성한다면은 예, 예. 아마 그것도 스포츠로서는 가장 세계적인 파크 골프장이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젊은이들이 재미있는 도시, 뭐 꿀잼 도시 만든다고 해서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갈 데가 없겠구나 했는데 이제 그러고 가면 되겠네요. 나이 든 사람들. 제가 또 하나는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예. 제가 이제 계획 중에는 네. 이 60세 넘으면 요즘 이제 정년 퇴임하고 나면은 예. 요즘 나이에 불과하잖아요. 뭐 얼마든지 뭐 활동도 하고 예. 뭐 기부 채널 저 인재 기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재능 기부도 하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할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제 공약에는 이 초등학생 실버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60 넘어가 구미학교 1학년, 2학년 초등학교네. 요즘 구미학교 하면 안 되네. 초등학교 1, 2학년, 6학년까지 졸업하는 거. 예. 이것도 시니어 초등학교를 제가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연세 많은 연세가 많은 분은 예. 그나마 경로당이라고 가지면은 예, 그 예. 중간에 계층도 담을 수 있는 곳이 예. 바로 이런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니어 초등학교를 운행하면은 아주 활기차고 재미있는 그런 예. 놀이터가 될 것 같아요. 어떤 기발한 그 아이디어를 잘 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침에 보니까 프레카드에 힘 있는 울산시장 김두겸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뭐 대통령하고 형님 동생하고 러브샷 하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힘이 있다고 그러세요? 그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예. 개인적으로 러브샷 할 정도로 되는 건 우리 박성면 의원이 있습니다. 사실. 예. 제가 같이 자리를 해봤는데 서로 이름을 부를 정도 그거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이 저리 기회다. 물론 법과 예. 제도가 네, 네, 네. 일은 하겠지만은 인간관계도 일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시장 되면은 예. 현 대통령하고 같은 정당이잖아요. 예. 정당이니까 예. 아무래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예.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훨씬 용이할 것인데 그게 울산에 덧없는 기회가 왔는 것이 예. 김기현 국회의원 있잖아요. 예, 이채 예. 국회의원 있잖아요. 예. 박성민 사적으로 굉장히 친하잖아요. 또 권명우 의원도 친구입니다. 대통령하고. 그래서 또 서범수 의원도 그렇고 예. 잘만 국회의원 이용한다면 울산에는 예. 정말 저의 기회다. 예. 그래서 더더욱 힘 있는 이 여당 이 시장이 돼야 울산만이 재원 가전 할 수 없습니다. 돈 좀 가져와야죠. 알겠습니다. 예. 팀 플레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자, 앞에서 이제 왜 시장이 돼야 되는가에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는데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후보가 꼭 시장이 돼야 되는 이유 좀 정리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울산은 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두 번 있었습니다. 예. 1962년도에 울산이 공업화되면서 울산이 산업수도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울산이 급성장을 한번 했고 그러다가 광역시가 되면서 울산이 다시 한번 제2의 도약을 깨워왔습니다. 잘 누리고 왔는데 지금은 울산이 어렵습니다. 예. 새로운 어떤 변곡점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예. 그걸 바로 힘 있는 김두겸이가 예.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네. 저는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것이 일하는 겁니다. 이 울산이 지금은 일할 시기지 노는 시기가 아닙니다. 예. 이 어려움을 좀 다스리고 예. 추스려서 다시 한번 으쌰으쌰하자. 울산이 한번 옛날처럼 부자 도시가 돼야 되고 또 옛날처럼 젊은 도시가 돼서 우리 시민들이 체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울산을 만들어야 된다. 예. 울산을 울산답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두겸이다. 예. 그래서 제가 나서겠습니다. 예.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멋지게 진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울산시장 김두겸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김두겸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